신현영 의원이 어떻게 디매팀을 불렀냐, 그 닥터카를 집 앞까지, 집 근처까지 어떻게 불렀냐라는 과정도 궁금한데 여러 일부 매체에서 이 취재가 좀 된 모양입니다. 함께 보시죠. 응급 상황 전용선으로 닥터카 불렀다라는 보도가 한 매체에서 나왔는데 신현영 의원이 명지병원으로 바로 전화 건 게 아니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화를 걸어서요.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출동했나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재난 한라인 연락처 달라. 응급상황 때 출동 대기 명령 즉시 받는 비상전화라고 해요. 외부 입수 어렵고 일반인에게 공개 안 되는 번호를 달라. 연락처 달라. 한라인 연락처 달라. 라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알려준 모양이에요. 번호를. 명지병원 재난 한라인에 전화를 걸었어. 나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 데리고 와라. 가는 길에 나를 픽업해 동반하라. 2대 5번 출구 오라. 라고 명지병원 재난 한라인 번호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이 한라인 번호를 중앙응급센터가 알려줬어요. 신현영 의원에게. 네네. 그 보도를 보니까 제가 재밌게 본 게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가 국회의원이 알려달라고 한밤중에 전화해서 알려줬는데 진짜 전화 걸 줄 몰랐다. 이런 인터뷰도 있어요. 잠시 후에 그건 전해드리겠고요. 네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한라인으로 전화 걸어도 됩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뭐 워낙 명지병원에서 일하셔서 네네. 아는 지인이 많아서 그렇게 뭐 비공식적이나 한라인 번호 말고 이렇게 전화를 건 줄 알았는데 번호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일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이게 국립중앙의료원이에요. 그다음 그 밑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이게 뭐 명지병원 같은 데가 권역센터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중앙에다가 그 전화를 한 거는 그 연락처를 몰랐기 때문에 신현영 의원이 했겠죠. 예. 다시 말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 의원은 명지병원의 디매팀의 그 소속이 아니었단 말이죠. 명지병원 소속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일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계산했지만은 신현영 의원 때문에 명지병원 그 디매팀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제 계산으로는 26분이 늦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이렇게 응급의료센터를 유지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출동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라고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규정이 제대로 그 농단이 된 거죠. 디매 시스템이 농단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제대로 했으면은 26분 전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디매팀의 임무가 뭐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3T라고 그래가지고 트리아즈, 트리트먼트, 트랜스포테이션. 뭐라고요? 너무 빨리 말했어요. 트리아즈가 뭐냐면요. 트리아지. 환자들을 갖다가 부상자들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트리트먼트. 이건 처치하는 거죠. 처치. 뭐 응급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트랜스포테이션인데 이거는 이송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3T 중에 다른 다른 데서 달려온 디매팀들은 다 자기 역할을 했는데 그 명지병원 디매팀만 아무것도 못했대요. 이 3T 중에. 왜냐하면 26분이 늦었기 때문에. 만약에 26분 전에 왔으면은 명지병원도 충분히 그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었는데 뭐 그 신현영 의원 자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골든타임 4분이라고. 그러면 4, 6, 4, 24. 그 6배 이상의 골든타임이 지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떠나가지고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거는 정말 뭐 문심인지 양심인지 어쨌든 그 양심을 걸고 국민 앞에 정말로 사과를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의사로서의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 의원이 아마 디매 제 개인적인 연락처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의료계 관계자의 인터뷰인데 신 의원이 이 재난 한라인을 통해서 닥터카를 부른 이유가 디매 출동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동승시켜주지 않을 것. 의원님 그건 안 됩니다. 동승이 거부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재난 한라인으로 전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기사에선 하고 있던데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이거는
그 굉장히 그 디메트 시스템에 대해서 허점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그 바람입니다. 네. 자, 이 재난 핫라인을 이용해서 디메트카, 닥터카를 부른 신현영 의원. 연락처를 알려준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뭐라고 인터뷰하고 있을까요?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한밤중에 전화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어서 알려줬다. 진짜로 전화할 줄 몰랐다. 어쩔 수 없이 알려줬는데 진짜로 전화할 줄 몰랐다. 당시 재난 핫라인 연락받은 근무자, 센터 허가받고 공식 탑승 요청한 것으로 판단해 동승을 협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핫라인 번호로 오니까 이 센터 허가가 났나 보다 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신현영 의원은 수시로 핫라인에 연락하며 픽업 조율했다. 2대역 5번 출구까지 닥터카가 갔다는 겁니다. 남편 동승 여부도 미리 안 알렸다 라고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님, 이 두 분의 반응을 보면 신현영 의원의 행동이 뭐가 잘못되는지가 나와요. 첫 번째, 그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한밤중에 국회의원이 전화해서 재난 핫라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알려줬다. 어쩔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진짜 전화할 줄 몰랐다. 두 가지를 잘못한 거죠. 또 그 전화를 받은 명지병원 쪽에서는 재난 핫라인으로 국회의원이 전화를 왔기 때문에 센터에서 허가가 된 줄 판단을 했다. 일반 번호로 걸었으면 허가 안 해줬을 거다. 닥터카 그 집으로 안 보냈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재난 핫라인 망을 신현영 의원이 사적으로 이용했다. 정혁진 변호사님은 농단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신현영 의원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문제없다라고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점점 이 내용에 대한 추가 취재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굉장히 고도로 기획된 갑질이었다. 이 핫라인과 중앙응급센터 또 이 광역의료센터의 어떤 이 디메트가 출동하는 이 메커니즘을 신현영 의원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본인이 현직 국회의원, 그것도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 권력을 갖고 사실은 다 깨어 맞춰서 작동하게끔 한 거죠. 만약에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을 텐데 명지병원에 자기가 아무리 명지병원을 잘 알고 명지병원 출신 의사라고 하더라도 전화해서 나 지금 그 디메트 차 타고 갈게요. 이렇게 하면 병원이 과연 그것을 수락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핫라인 번호를 알아서 핫라인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현직 국회의원이 핫라인 통해서 전화 왔는데 아니 그거 의원님 맞습니까? 공문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누가 그러겠어요. 핫라인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급할 때 그 명령의 그 위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든 신뢰를 갖고 공문이 없어도 이 명령 자체가 하나의 실행 코드라는 것을 인지하게끔 하는 게 핫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선 당연히 다 얘기가 됐나 보다. 그러고 같이 탄 거죠. 근데 하물며 신 의원은 핫라인을 또 어떻게 이용했냐? 자기 집 근처까지 와라. 몇 번 출구까지 와서 나를 태워가라라고 하는 사적 용도로도 이 핫라인을 썼던 겁니다. 저는 정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로 기획된 갑질이고요. 이번 저는 이거 정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명지병원 디메팀이 가서 사실상 또 추가 기사에 의하면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요. 이미 상황이 다 정리된 거죠. 네.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망자들은 속출을 했고 신현영 의원 말대로 골든타임 4분 본인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걸 또 모를 리가 없어요. 저는 그 정도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 저는 거기까지도 생각이 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 신현영 의원이 그렇게 지금 정부 부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과 저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던 거죠. 내가 좀 늦게 가도 다 해결이 될 거야. 나는 가서 대충 거기서 얘기 듣고 이렇게 일하는 거 보여줘도 별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저는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그 책임이 과연 본인 하나만으로서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지금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두둔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같이 공동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같이 탑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명지병원 디메 쪽에서는 기사에 따르면 출동 대기 명령이 중앙에서 떨어졌어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그래서 출동 준비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한 라인으로 신현영 의원이 전화를 걸어서 이게 다 허가된 건가 보다 하고 출동을 했다는 거죠. 집 앞까지. 근데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근데 남편도 같이 가요라는 말을 사전에 안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라인으로 저 가는데 남편까지 같이 가요. 그럼 한 라인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나? 위에다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까 신현영 의원은 굉장히 이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위급하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정말 이 참사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주도 면밀하게 따졌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교묘하게 논란이나 어떤 규정 자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잘 찾아올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도착했는데 그럼 현직 국회의원 자기 남편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럼 남편분은 안 되십니다. 따로 가십시오.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린 몰랐는데 남편까지 같이 가는 걸로 얘기가 돼 있었나 보다. 왜냐하면 신현영 의원이 찾던 그 폐찰 같은 경우가 정식 응급의료위원에게 주어지는 그 폐찰이 아니고 아마 임시로 현직 정규 응급의료원이 아니지만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줬던 임시 폐찰이었던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한두 개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까도 양파 이런 양파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문제가 뭐냐면 신현영 의원은 참 이게 본인이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겹쳤는데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다 보고 또 본인이 처음에 SNS에 제가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했다가 또 그 다음날 방송을 하면서 내가 했다는 것을 다시 그 방송국에 요청해서 우리가 했다라고 또 좀 그걸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디서부터가 본래 의도였고 또 그것을 약간 조작과 가미와 수정을 통해서 큰 스토리를 쓰다가 본인이 처음에 가졌던 선한 의도, 저는 이젠 그것도 좀 의심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거짓으로 들통나게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자, 김연아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비판 듣고 있습니다.